2006년 5월의 어느 밤,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 한 남성이 집 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잠시 동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던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를 가냐고 물었지만 남성은 제대로 된 설명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집을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레이 리베라. 당시 32세였던 그는 전직 영화 제작자이자 투자 뉴스레터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며 평소 밝고 평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슬리퍼에 가까운 편한 차림이었고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서두르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들은 레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과연 레이 리베라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며칠 뒤, 레이 리베라는 실종 상태가 됩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레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레이는 특별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갑자기 자취를 감출 이유 역시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단순 실종이나 사고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실종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볼티모어의 오래된 고급 호텔, 벨베디어 호텔에서 이상한 흔적 하나가 발견됩니다. 호텔 건물 아래쪽 지붕 부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구멍이 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 파손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 그 위치였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였고 누가 언제 저 흔적을 남긴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뒤늦게 해당 장소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곧 호텔 아래쪽 지붕에 난 구멍 아래 내부 공간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시신은 실종됐던 레이 리베라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이상했던 건 단순히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레이가 발견된 위치 자체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미스터리한 죽음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건 레이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레이의 시신은 벨베디어 호텔 아래쪽 지붕 부분에서 발견됐는데 문제는 그 위치가 일반적인 추락 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레이가 호텔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일부 분석에서는 단순히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엔 거리가 지나치게 멀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이가 발견된 지점은 건물 외벽에서 꽤 떨어져 있었고 정말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 맞다면 상당한 속도로 달려야 가능한 거리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옥상 구조상 그렇게까지 속도를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신 주변에서는 레이의 소지품들이 함께 발견됐는데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된 건 그의 휴대폰과 안경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추락했다면 심하게 파손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발견 당시 두 물건은 생각보다 멀쩡한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됐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추락 충격에 비해 물건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신 상태 역시 사람들의 의문을 키우게 됩니다. 레이는 머리와 갈비뼈,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일부에서는 상처의 형태가 일반적인 추락 사고와 다르게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명확하게 타살이라고 단정할 증거 역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레이는 정말 스스로 호텔에서 뛰어내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그곳에 놓여진 걸까요?
추락 충격을 생각하면 이상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지만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레이의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 수사에서는 뚜렷하게 의심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범행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평범해 보였습니다. 레이가 평소 사용하던 물건들 역시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고 경찰은 한동안 사건의 방향조차 명확하게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을 다시 확인하던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예상하지 못한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레이의 컴퓨터 뒤쪽에 작게 접혀 숨겨져 있던 메모 한 장이 발견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개인 메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한 순간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메모 안에는 영화 제목과 유명 인물들의 이름, 암호처럼 보이는 문장들, 그리고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표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장들은 일정한 맥락 없이 이어져 있었고 일부는 마치 누군가에게 남기는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메모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컴퓨터 뒤쪽에 숨겨져 있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레이는 왜 이런 메모를 남긴 걸까요? 그리고 왜 굳이 숨겨두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사건은 점점 레이의 인간관계 쪽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레이는 당시 친구가 운영하던 금융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고 레이 역시 그 회사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이가 집을 뛰쳐나가기 직전 받았던 마지막 전화가 회사 내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정확히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회사 쪽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부에 따르면 사건 직후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사건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언론 인터뷰 역시 대부분 거부했고 회사 내부 사람들 역시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회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남깁니다. 레이는 그날 밤 도대체 누구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선 걸까요? 결국 경찰은 레이 리베라의 죽음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단순 사고였는지조차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레이 리베라는 왜 그날 밤 갑자기 집을 나섰던 걸까요?